책의 이주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또 음, 좋은 책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부모님들이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책은 뭐냐면 조급한 부모가 아이들을 망친다. 네. 굉장히 좀 오래전에 출간된 책이고 또 베스트셀러를 장기간 동안 했던 책인데요. 제목만 보면 네. 사실 굉장히 조급한 뭐 아이들을 망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그러니까 겁도 나고, 겁도 나고 약간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럼 조기 교육을 도대체 언제부터 시켜야 되지? 네. 아니면은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뇌가 좋은 아이를 쓰신 신성 작가님의 네. 책입니다. 네. 소장님은 네. 이 책에서 좀 어떤 내용이 좋으셨는지 좀 공유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이 책에서 확실하게 말하는 건, 네. 이제 예로, 뭐, 한 18개월 정도 된 그 네.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해주는 게 언뜻 보면 굉장히, 맞아, 정말 중요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런 또 육아법을 좀 공유를 하시고, 많이 뭐 강연에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실행을 아이로 해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자폐증으로 나타난다는 네. 거에 대한 네. 자료를 올려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정말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독사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책을 핀란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후 6개월부터 아이한테 책을 읽어준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지만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 18개월 때 독서를 지나치게 해서 자폐증으로 가는 거하고 그 책이 그럼 어떻게 다를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독서법이라고 하는 건 아이에게 18개월 정도 된 아이를 이렇게 앉혀놓고 네. 그림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문자를 읽으면서 조급한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읽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이는 정말 꼼짝 않고 앉아서 계속 그 책을 보고 네. 그럼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책을 아이 주변에 성처럼 쌓아놓고 아이가 앉아서 계속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엄마 마음 너무 뿌듯한 거죠. 네. 역시 우리 아이는 이게 이제 조기 교육이다라고 생각해서 네. 좀 한동안 그렇게 어머님들이 많이 그러셨다고. 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네. 얘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책만 보는 어떤 문화, 가족 간의 문화를 만드는 이제 붐이 한때 있었고, 저도 사실 살짝 이제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도 그림책 육아의 모든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지 말자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렇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 읽는 거 너무 좋죠. 부모님 입장에서 내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좀 학습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하면 참 좋겠지만, 그 어떤 교육의 좀 방향이 잘못되는 순간 내 아이가 좀 병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그쵸 18개월 아이면은 그죠. 아직 진짜 맞아하자 걷고 걷고. 말도 사실은 뭐 아직은 잘 못할 수 있는 네.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물론 어떤 지식적인 부분, 책, 뭐 인지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뭐 어머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고 강연에 나가보면 네. 가장 궁금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언제부터 아이 공부를 시켜야 되나요? 언제까지 계속 놀게 해야 되죠? 그거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자, 그래서 좀 말씀드려 보면 보통 이제 한 5세까지 5세까지는 책을 읽어주고 그 느낌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거죠. 뭐 물감놀이도 하고 차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아니면 여행을 가서 그런 걸 좀 느껴보기도 하고 그렇게 수없이 말과 느낌과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렇게 무수히 많은 그런 데이터를 좀 아이가 쌓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요. 네. 이제 유치원 교육에 들어가서는 유치원 교육이 이제 6세, 7세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유치원에 보내보시면 이제 유치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 주간 활동 계획표 같은 걸 보내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꼭 가정에서 놀이와 책과 여행과 이런 모든 것들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치원에서 만약 뭐 과학 분야에서는 구름의 생성에 대한 원리 뭐 이런 거를 좀 커리큘럼으로 잡았다. 그러면 그 주에는 그 구름에 대한 책을 좀 아이들과 도서관에 가서 너희가 한번 골라봐. 그럼 애들 잘 골라오거든요. 뭐 그거에 대한 만화책도 좋고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그 주는 유독 이제 하늘의 구름을 좀 자꾸 보게 할 수도 있고 또 구름에 대한 뭐
이야기도 자꾸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서관에서 구름에 대한 책을 아이가 골라오면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흥미 있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좀 문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좀 살펴보는 거죠. 그걸 아이가 좀 싫어하면 조금 좀 조심하고 아이가 좋아하면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초등학교 전에 좀 한글을 뭐 알고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딱 형성이 되면 초등, 중등, 고등에서도 보면 학교 커리큘럼에서 하는 그 부분에 연관을 시켜서 집에서 활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뭐 같이 도서관에 책도 빌리고 서점에 책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과 가정에서 연결시키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아이가 좀 좋아하는 분야로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유치원 교육에서는 일단 유치원에서는 커리큘럼이 물론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건 따라가는 걸 그리고 흥미를 좀 유발시켜주는 쪽으로 아이는 집에서 엄마랑 이야기했던 게 다시 또 유치원 가면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흥미를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공룡을 되게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룡을 책을 너무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공룡 이름이 어렵잖아요. 막 무슨 사우루스 뭐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뭐 글자를 별로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또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자연스러운 학습과 좀 연계되는 학습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거. 또 교육과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이야기고요. 이제 저는 그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책을 굉장히 많이 봤고 또 많이 참고하고 있는 서적이긴 한데요. 뒷부분에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마음이 자라는 시간, 감정의 뇌에 주목하라라는 이야기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시냅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에 어떤 자극을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우리가 그 자극이라는 거를 좀 외부적인 자극 또는 학습적인 자극에만 조금 이렇게 치중을 두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정적인 뇌가 정말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228페이지 보면요. 인생의 초반부, 즉 만 12세를 전후한 어린 시기에는 감정의 뇌가 먼저 자란다고 해요. 이게 절대로 신기한 일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많이 보면 어떤 거를 결정할 때 감성이 이성이 지배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무의식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유의 뭐 집단 무의식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감정의 뇌가 좀 제때 자극을 못 받거나 좀 그 적당한 시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결정적인 시기를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정의 뇌가 손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좀 다른 부분을 인지적인 측면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230페이지에 보면 그 마음이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봤을 때 아기가요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습득하는 기술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표정을 살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아이가 이미 많이 좀 자랐기 때문에 옛날 일이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언뜻 생각이 나기는 해요. 아이가 태어났을 그 무렵에 정말 이렇게 울면서도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던 적인 것 같아요. 그때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도 어떤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를 좀 무의식적으로 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터치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아이하고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하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6살 이전에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물건이라던가 타인한테도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 후장님
부모님도 애기가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뭐 굉장히 아끼는 옷이나 신발 이런 거를 버리게 됐거나 누구한테 물려주거나 했을 때 그거 뭐 이름을 붙여서 만약에 뭐 꼬물이라 그러면 내 꼬물이가 간다 안녕 뭐 이렇게 인사는 있지 않았어요? 그쵸. 예, 아이 어렸을 때 딱정벌레 그거를 한창 왜 사서 집에서 키웠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무섭죠. 네, 무서워요, 솔직히. 그래도 이제 막 그 애벌레에서부터 키워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이제 그걸 감당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아이한테 얘네들 보내주자. 얘네를 잘 보내줘야 돼. 이러다가 가서 아파트 거기에다가 그 잘가 안녕 이랬던 게. 근데 걔가 커서 하는 말이 그렇게 보내줄 수 있어서 자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네. 만약 그때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싹 치우고 엄마 이거 어디 갔어? 그러면 그냥 그랬어 이러면 아이가 좀 상처받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그런 게 되게 많았고 특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어떤 물건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이제 작아지거나 그러면 버리거나 누구를 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못 버리고 막 울고불고 했는데 겨우겨우 달래서 하면 뭐 이제 뭐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뭐 파랑 뭐뭐야 뭐 잘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심지어는 저희가 그 자동차를 바꿀 때도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차 이제 오래돼서 못 써. 그랬더니 아니라고 옛날 아빠 차가 있어야 된다고 이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희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의 어떤 감정을 잘 어루만져 준다라는 거 참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챕터 31 제목이 응시, 뇌를 조각하다. 거기서 정말 많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 신동욱 작가님이 그 이제 강의를 가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응시가 뇌를 조각합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한 어머님께서 응시요? 시험 응시요? 이러셨다고 해요. 근데 얼마나 어머님들이 이런 어떤 인지적 공부 쪽으로만 굉장히 많이 치중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응시가 이제 그냥 지긋하게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이 뇌가 이제 성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눈 맞춤 응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작가님 이렇게 보면 뭔가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보는 느낌, 그다음에 서로 좀 신뢰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냥 말없이 가만히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큰 자극이 되겠다. 그런 걸 느꼈던 챕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내가 얼마나 따뜻한 눈으로 계속 쳐다봤을까 갑자기 반성이 드네요. 사실 일상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잖아요. 아이가 잘 때만 그렇게 응시하지 그러고 자는 모습 보면 왜 이렇게 예쁜지. 근데 우리가 좀 자지 않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좀 지그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어떤 이 마음을 한번 전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뭐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한번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들이 참고해 보실 만한 내용들이 참 많고요. 특히나 또 뇌과학 쪽이나 그런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이 많은 연구 결과라던가 그다음에 또 실험 결과 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소개해 드렸어요. 저희가 또 다음번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